트램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려옵니다. 직장 때문에 새로운 도시로 오게 된 그녀. 우연히 저렴한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주변은 어딘가 음산하고 지저분했지만 직장으로 가는 트램이 가까이 있다는 점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여자는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나의 집 47호. 어두컴컴한 집안. 불을 켜자 이전 집주인의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간 덕분에 여자는 침대에서 나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집안에 있는 2개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떠랴, 집이 이렇게 넓은데. 그녀는 일단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부터 치우기로 합니다. 근데 이 집은 뭔 술병이 이렇게 많아? 화장실에도 술병이 있네. 싸면서도 마셨나? 인형이 원래 있었나?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형. 전 주인이 놓고 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계속해서 집안 청소를 이어갑니다. 청소를 하던 중 들리는 중년 남성의 기침 소리. 층간소음이 심하긴 하네.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문 밖을 살펴보는 여자. 문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놈이야? 기분 나쁘네. 어느새 집안의 쓰레기들을 모두 담은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섭니다. 문 밖에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의문의 할머니. 기분 나쁜 할머니야.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알 수 없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여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아, 또 누구야?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걸어? 죽은이를 데려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이상한 남자의 이야기. 이곳 이웃들은 하나같이 나사가 빠진 것 같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아파트 앞에는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벌써부터 막눈광이네. 막걸리 한 잔 걸친 듯한 할머니와 바닥이 널브러진 까마귀 사체를 지나 여자는 정리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주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방,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인형. 저게 원래 저기 있었나? 또다시 울리는 초인종.
마찬가지로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계속 누르는 거야? 점점 늘어나는 인형들. 이전에는 분명 없었던 인형이 어느새 침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생각해봤자 달라질 거 없다고 여긴 그녀는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한 뒤 침대에 눕습니다. 다음날 저녁 퇴근길. 트램에서 내린 여자는 다시 아파트로 향합니다. 힘들었던 하루 때문에 어제의 불길한 기억은 잠시 잊힌 듯 했지만 아파트 문 앞에 다다른 순간 어제의 그 기억이 다시 서서히 밀려옵니다. 여자를 보고 까마귀라 부르는 이웃 아저씨. 갈 길 가세요. 어제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아저씨. 집안일을 다시 시작하려던 그때 또다시 울리는 초인종.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한 그녀는 벨트범을 반드시 찾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여자는 벨트범을 잡기 위해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에 마주쳤던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육십호 집에 살고 있는 꼬마아이 아멜리아. 아이는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의 친구 마르타의 집이었고 이상한 아저씨가 여자 집에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두 미쳤어. 아이까지도 말이야. 아멜리아와의 기묘했던 만남 이후 아이가 말했던 의문의 아저씨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인 여자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됩니다.
인형이 사라졌네. 저 문 뒤에서 뭐 하는 걸까? 얘는 얌전히 여기 있네. 잠긴 문 안에도 희미하게 인형이 보이는데? 여자는 다음날 아침 먹을 커피를 사기 위해 근처 가게로 가기로 합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공원을 지나 가게로 향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노숙자. 남자는 아내 헬레나와 딸 마르타를 잃은 뒤 오랫동안 방황하는 듯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멜리아의 말에 따르면 마르타는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머물던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 주인이었던 걸까? 가게에 도착한 그녀. 커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을 하려던 순간 점원이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사연. 가족이 외출한 뒤 어떤 사건으로 인해 야코프라는 남자만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코프는 아까 보았던 그 남자인 것일까? 이 집에 누가 살았든 어떤 사연이 있든 상관없다. 여자는 집에 있는 전 주인의 물건을 모두 치우고 나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하며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지하실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아멜리아. 여자는 지하실로 내려가 고양이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고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애가 좀 희배졌네. 진짜 부모님과 면담 마렵네. 내일 아침을 위해 커피를 준비해둔 그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어디선가 기괴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느새 열려있는 화장실의 문. 라디오를 끄자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붉은 빛이 공간을 채우고 집주인이 들어가지 말라던 그 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방 안에는 인형이 놓여있고 TV에서는 누군가가 남긴 듯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숲길을 걷는 누군가의 시점. 숲속에 모여서 어떤 의식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까마귀 형상의 무언가. 방 안을 걸어다니는 까마귀 형상의 무언가. 그리고 또다시 울리는 그 소리.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멜리아가 경고했던 곧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던 그 존재.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자는 경찰을 부르기로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을 열지 않은 채 버티기로 합니다. 도착한 경찰. 경찰과의 대화를 끝낸 그녀. 그런데
집안에는 어느새 아멜리아가 찾고 있던 고양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양이를 아멜리아에게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아멜리아가 사는 60호에 도착한 그녀. 문 앞에는 까마귀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멜리아, 네 고양이 내가 찾았어. 여자의 집에서 보았던 같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아멜리아의 부모님. 실례했습니다. 고양이를 되돌려주고 돌아온 집.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그녀는 전 주인이 남긴 책이라도 정리하며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 남자. 여자는 집을 나가기로 하고 현관으로 가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그 남자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야쿠프. 그는 떠나버린 아내 헬레나와 딸 마르타를 떠올릴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자는 그의 부탁대로 물건을 가져다 주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의 딸 마르타의 인형 5개를 가져다 주면 사라져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인형을 찾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다는 까마귀 형상의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 남자는 죽은 딸을 되찾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고 결국 자신의 전 재산까지 모두 쏟아붓게 됩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은 아멜리아라는 소녀의 몸 안에 마르타를 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멜리아는 마치 진짜 딸이 돌아온 것처럼 딸의 목소리와 기억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마르타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모습인데도 진짜 마르타와는 달랐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남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이사를 떠났다는 그의 말. 그리고 오늘 11월 2일 그들은 또다시 소환의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을 진행하는 이웃 사람들. 그녀는 야쿠프에게 줄 마지막 인형을 집어듭니다. 죽은 이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릇이 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남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직감한 그는 여자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야쿠프의 말에 따라 다른 건물로 돌아서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그 집단은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덕분에 나는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저녁 일 끝나고 우리는 함께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 컬트도 야쿠프도 어디에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아래층에 버려진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정말로 본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 집단이 진짜로 죽은 자들을 불러낸 걸까? 아니면 그저 슬픔과 상실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손쉽게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었을까? 결국 야쿠프는 아파트를 어떤 집주인에게 팔고 가진 것을 모조리 넘겼다. 어쩌면 아멜리아는 부모에게 설득당해 마르타인 척 연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야쿠프가 그녀가 딸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설명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은 뭐였을까? 어쩌면 그 컬트는 그저 나를 쫓아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 건물에 원치 않은 새 세입자를 없애기 위해서 의식도 사실은 얼떨떨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날의 불안감은 몇 년 동안이나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나를 겁주는데 성공했다. 다시 돌아올지 확인해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날 바로 아파트를 떠났다.